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브젝티브 C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재미를 느끼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서 시작을 하죠. 자, 이번에 만들 프로그램은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는 오늘 시험을 봤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목을 봐서 평균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average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next. 자, 여기 헬로 월드를 만들 때 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원하는 그 어떤 폴더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를 모아놓는 폴더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새로운 하나의 또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헬로 월드 때처럼 요 안에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지금 영어로도 써져 있죠. insert code here. 여기에다가 코드를 넣으세요. 뭐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원하는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항상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국영수 시험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프로그래밍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시험 점수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우선 문제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평균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부터 간단하게 먼저 이해를 해보죠. 평균은 과목 전체 합, 그죠? 합을 구한 후 과목의 수로 나눈다. 자, 이게 어떤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솔루션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방법이 어떤 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게 결국 또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까에 대한 것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과목 점수가 어떤 점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국어는 몇 점인지, 영어는 몇 점인지, 수학은 몇 점인지. 자, 우리가 진짜 시험을 보고 내가 지금 그 점수를 갖고 있으면 뭐 당연히 계산기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연필로 써서 이 정도면 3개 정도 과목이면 뭐 금방 할 수도 있지만 왜 프로그래밍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으로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지금은 한 명의 얘기지만 이게 이제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나서 각각의 모든 학생의 저 평균 점수, 그 다음에 누가 이겼는지, 누가 1등인지, 누가 100등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려면 프로그래밍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결국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좋은 점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아주 단순한 거가 결국은 반복된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뭐 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내보는 작업을 먼저 해보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제 국어 어떤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값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느 공간 안에 일단은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국어와 영어와 수학의 점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각각 그 나타낼 수 있는 그 그릇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렇죠? variable 영어로 하면 variable이라고 합니다. variable 그러니까 결국은 변수 어떤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 내용이고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에는 어떤 타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인지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숫자인지 문자인지 정도 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그게 숫자인지 또는 문자인지에 대한 구별 정도는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는 종류를 보면 숫자죠. 자, 그래서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정수형은 우리가 인티저라는 int 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점수나 이런 어떤 정수형을 담아놓을 그릇은 인티저라고 하고 국어이기 때문에 core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변수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잘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쉬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그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숫자인지, 문자인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느 이름으로 만들어서 저장할지를 정하면 그걸 그대로 이제 옮기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수를 처음에 초기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0 값으로 초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초기화를 안 하고 바로 직접 그 값을 넣어도 되고요. 일단 초기화를 하고 처리를 해도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일단 초기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학은 우리가 math라고 하면 되겠죠. 다 영어로 또 초기화를 하고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English도 0.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변수 3개를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변수에는 담길 데이터는 숫자면서 정수형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릇 또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처음의 값은 0으로 시작을 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변수를 초기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초기화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어 점수가 몇 점이냐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그냥 임의로 96점, 95점 뭐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몇 점을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크랜드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도 배웠으니까 자, 아크랜드라는 요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해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임의의 어떤 값을 주기 때문에 재미있는 결과들을 항상 만들 수 있습니다. 국어 점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시험을 봐야지 되니까. 자, 시험을 봤다. 그래서 몇 점이 얻었다. 자,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가 점수는 100점으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면 그 퍼센트는 나누기 연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으로 나누면 임의의 어떤 정수가 나왔을 때 그거를 100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결과값은 0에서부터 99점까지의 값을 갖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100점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100점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100점을 나오게 하려면 지금 얘는 0서부터 99의 값을 갖게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주면 결국 이 값들은 자, 요렇게 녹색으로 표시되게 슬래시를 2개 하면 요거를 우리가 주석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들만 볼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다 1을 더하기 때문에 1서부터 얼마가 됩니까? 100까지의 어떤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어 점수는 그 1점서부터 또는 100점 사이에 어떤 값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또 결론적으로 또 0점은 안 나오는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자, 뭐 이제 그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우리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매스. 자, 수학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똑같은 거를 우리가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싹 긁어서 밑에다가 딱 붙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어 점수가 또 임의의 어떤 점수, 그 다음에 수학 점수도 임의의 어떤 점수.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자, ENG 영어 점수는 좀 전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복사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개 과목의 임의의 점수를 얻게 됨.
자, 시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추상화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수 3개를 본 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전체의 합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티저. 왜냐하면 세 개의 과목의 합은 또 결국 이제 그 어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담을 보통은 이제 sum, 이렇게 합이라는 개념의 sum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티저 sum은 자, 지금 코라는 값과 math, 수학과 영어의 점수 3개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가 쉬운 방법이죠. 플러스라는 그 수학적 기호를 썼기 때문에 3개의 과목의 합을 구해서 그 값을 sum이라는 공간의 그릇에 담아라. 그럼 지금 sum에는 결국은 이 3개의 과목의 합이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럼 이 sum의 값을 우리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nslog라는 그 내용을 씁니다. nslog는 그 출력값이 얼마인지 써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고 헬로 월드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게 하려면 약간의 그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보죠. 자, 여기 안에는 그 결과값이 sum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싶으니까 sum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sum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와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숫자가 어떤지는 우리가 할 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이 과목들이 돌아가면서 항상 랜덤한 값을 갖게 되니까 실행을 할 때마다 항상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항상 다른 값을 표시하는데 여기다가 그 값을 써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템플릿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d라고 써줍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그 플레이스 홀더, 영어로 하면 이렇게 어떤 자리를 그 대신해 주는 녀석,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글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뒤에 어떤 글자를 써주게, 어떤 값을 그 글자 대신에 이걸 써줘라고 그 컴퓨터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sum이라는 값을 써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sum이 얼마인지 구해서 그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값을 여기다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verage를 구할 때 보기 좋게 표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sum은 160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세 개 과목의 평균 값을 구하기 전에 이제 총값, 총 점수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 부분을 지금 이제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NS로그는 이렇게 쌍따옴표죠. 앞에 @기호,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다 씁니다. 그대로. 그죠? 그대로 써주는데, 그대로 써주면은 항상 같은 값이 나오니까 지금같이 항상 변할 수 있는 값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속된 형태가 필요한데, 자, 여기에서 어떤 숫자를, 그러니까 정수형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d라는 이런 거를 붙여서 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를 요 sum이라는 이 값이 대신해서 나중에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은 자, 우선 우리가 인티저를 배우고 있으니까 평균 값은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버리고 일단 average라는 평균 값은 지금 sum을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지금 그 나누기라는 우리가 기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봤고요. 빼기는 뭐 똑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자, 나누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칙 연산을 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는 요 8에 있는 요 개념 그 글씨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는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값을 썸으로 나눠서 에버리지 값을 구해라. 그래서 새로운 에버리지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값에 그 평균 값을 담아 놓게 이렇게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썸도 구했고, 그 다음에 카피를 한번 할까요? 컨트롤 C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버리지는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다는 에버리지가 와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에버리지는 75, 썸은 226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226점, 그 다음에 평균은 75점 이렇게 이 학생이 시험을 본 거죠. 뭐 한 번 더 돌려보면 또 나옵니다. 더 못 봤네요. 55점, 27점, 오호, 39점, 74점. 네, 어렵습니다. 시험이. 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일단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나머지들은 변수를 설명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항상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뭔지를 잘 정리를 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타입이 뭔지, 즉 종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런 걸 구별을 하고, 그래서 적절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초기화라는 건 이제 처음에 값을 갖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값을 어떤 값을 갖게 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임의의 값을 갖게 됐는데, 만약 정해진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90점, 85점, 75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 그 값들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구해진 값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NSLog을 써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는,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변수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뭐 사칙 연산으로 더하고 빼고 하는 작업까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숙지하게 되면 좀 더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용기 내시고요. 자,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단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